갑작스럽지만 쓸쓸함을 나타내는 느낌 중 뼈가 시리게 외로운 텅 빈 느낌과 홀로 오붓하게 꽉 채워지는 느낌의 다름을 아시나요? 이 둘을 가려 알게 되면 늙어가며 맞는 홀로됨을 바라보는 눈길이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돈이 없어도 내 몸과 마음을 융숭하게 대접할 수 있어. 67살 세보미는 참으로 부드럽게 그리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나를 대접한다니. 같은 나이 미나는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나라에서 다달이 주는 늙은이 몫의 돈으로 살아갑니다. 3년 전 짝꿍을 잃고 홀로 살며 동무가 낮밥을 같이 먹자고 꾀어도 밥값 15,000냥이 아까워 고개를 젓고 맙니다. 안 간다고 둘러댄 밤, 방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 떠드는 그림통만이 유일한 말동무인 날들. 입을 열어 말할 사람도 나설 곳도 없습니다. 미나는 줄곧 그리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보미도 나라에서 받는 돈은 다달이 같습니다. 똑같이 홀로 살아가는데도 세보미는 늘 부드럽고 어딘가 꽉 찬 듯 보였습니다. 같은 돈, 같은 살림살이. 이 다름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세보미에게 배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보낼 수 있는 4가지 하루나기 길거리입니다. 미나의 쓸쓸함을 가장 훌륭한 홀로 오붓한 때로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아침 6시, 눈이 떠집니다. 나란히 깔린 이부자리는 3년째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미나는 천장을 빤히 바라보며 한참을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몸을 일으킬 까닭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그래도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림통을 켜는 막대로 손을 뻗습니다. 딸깍. 따들썩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없으면 너무 고요하니까요. 아침밥은 마른 구운빵 한 조각과 물에 타먹는 까맛쓴 물을 선채로 넘깁니다. 그릇 한 장 깊은 곳에 꽃무늬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시벗이 맺을 때 받은 선물. 짝꿍이 살아있을 적엔 둘이서 썼지만 지금은 한 사람 몫을 꺼내는 것도 번거로워 늘 크고 뭉툭한 물잔만 씁니다. 나라에서 받는 돈은 다달이 100만 냥, 집 빌린값 30만 냥, 불과 물값 10만 냥, 먹을거리 30만 냥, 아플 때 쓸 돈 5만 냥, 남는 건 15만 냥.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섣불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손전화가 울렸습니다. 옛 일터 동무가 보낸 짤막한 글. 이번에 다 같이 낮밥 안 먹을래? 새로 볶음 국수집이 생겼어. 가보고 싶어. 하지만 볶음 국수 한 그릇에 15,000냥. 마실 거리까지 더하면 2만 냥 가까이 됩니다. 1,000냥만 있으면 사흘치 창거리를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미안해. 가봐야 할 곳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갈 곳 따윈 없었습니다. 고개를 젓고 손전화를 내려놓은 뒤 밥상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일로 째째하게 구는 스스로가 미워집니다. 하지만 15,000냥은 미나에게 결코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해걸음 물건 파는 한 가게에서 각각 끈 딱지가 붙은 저녁거리를 딱 하나만 사서 돌아옵니다. 나 혼자 먹을 저녁을 지을 힘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또 그림통을 켭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밤 10시. 그림통을 끄자 방 안이 한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시계의 바늘 소리만 째깍째깍 울립니다. 오늘도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아침과 똑같은 천장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말라늘 사람도 없다. 나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러나 며칠 뒤 미나는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며칠 뒤 해걸음 미나는 늘 가던 큰 가게에 있었습니다. 각각 끈 딱지가 붙은 찬거리 하나를 바구니에 넣고 또 하나에 손을 뻗으려다 멈춥니다. 하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일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미나야.
돌아보니 눈에 익은 웃음꽃이 있었습니다. 세봄이, 67살. 열애전 같은 일터에서 일하던 동무였습니다. 세봄아, 와, 참 오랜만이야.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봄이의 느낌이 옛날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분도 거의 바르지 않았고 옷매무새도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두 눈은 생기로 반짝였고 등줄기는 곧았으며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기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너 왠지 참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좋은 일? 남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혼자서 하루를 보내는 길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야. 돈을 치른 두 사람은 가게방 널빤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큰맘 먹고 물어보았습니다. 세봄아, 너 요즘 돈 많이 드는 놀이라도 버렸어? 돈 같은 거 안 들여. 나도 똑같이 그 돈으로 살아. 너랑 똑같아. 뭐? 똑같다고? 미나는 놀랐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은 날마다 그림통 앞에서 천장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세범이는 부드럽고 무언가 꽉 찬 듯 보였으니까요. 같은 살림인데 어찌 그리 즐거워 보여? 세범이는 옅게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였습니다. 실은 말야, 나도 짝꿍과 먼저 헤어지고 난 무렵엔 날마다 그림통만 켜놓고 살았어. 천장만 쳐다보고. 너랑 똑같았을 거야. 미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았구나. 하지만 말이지, 깨달은 게 있어. 가진 돈이 없어도 내 몸과 마음을 융숭하게 대접할 수는 있구나 하고 말이야. 돈이 없어도 나를 대접한다. 세보미의 말이 미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마실 안 나갈래?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미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볼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보미가 보여준 것, 그것은 미나의 생각과는 아주 딴판인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 미나는 참 오랜만에 그림통을 켜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날 자리에 세보미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 밝았네 미나야, 나와주었구나. 응, 왠지 가슴이 콩닥거려서 아침부터 밖으로 나온 게 얼마만인지. 괜찮아, 아주 가까운 곳이야. 이쪽으로 와. 세보미를 따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놀이마당에 닿았습니다. 띰틀이 있는 널찍한 곳을 지나 구석진 자리에 자그마한 널빤지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뭇잎 그늘이 떨어지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으뜸자리야. 으뜸자리? 아침마다 이곳에 와서 10분쯤 가만히 앉아있어.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미나는 솔직히 김이 샜습니다. 더 남다른 곳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흔한 앉을 자리잖아.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한 달 동안 날마다 와보면 똑같은 자리인데도 눈앞에 그림이 달라지거든. 세보미는 곁에 앉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기 저 나무 좀 봐. 지난 1회만 해도 앙상한 가지뿐이었어. 오늘 보니 작게 꽃망울이 맺혔잖아. 미나도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참말로 가지 끝이 자그맣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여기서 꽃구경을 할 수 있어. 여름엔 나무 그늘이 짙어지고, 가을엔 잎이 붉게 물들고, 겨울엔 헐벗은 가지 품새로 넓은 하늘을 볼 수 있지.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세상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야. 그걸 알아채는 건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뿐이란다. 바람이 불어 미나의 머리카락을 보드랍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통 앞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 짧은 말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스스럼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 날마다 앉아있다 보면 낯익은 얼굴들이 생겨. 개와 마실 나온 할아버지라든가 아침 다른박질을 하는 아낙네라든가. 이름은 몰라. 그래도 아침 밝았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지. 단지 그것만으로도 말이야.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나는 입을 다물고 바람 냉새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땡전 한 푼 안 들고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서 앉아있기만 하면 끝. 단지 그뿐인 일이 이렇게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줄이야. 세보미가 슬쩍 곁눈질했습니다. 미나의 입가가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마시를 마친 뒤 세보미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집에 가는 길에 들르고 싶은 곳이 있어. 그녀가 이끈 곳은 마을 글방이었습니다. 글방이라니 참으로 오랜만이네. 미나의 머릿속 글방은 어둑하고 꽉 막힌 곳이었습니다.
저절로 열리는 문을 지나 미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넓고 환했습니다. 큼지막한 창문 너머로 볕이 쏟아지고 나뭇결 살린 상들이 널찍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찬바람 기계가 고요히 돌아가며 숨쉬기 좋은 공기를 뿜어냈습니다. 마을 소식지가 놓여 있고 여러 책무더기에는 밥 짓기, 먼 길 떠나기, 몸 챙기기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안쪽에는 소리판과 움직이는 그림판 꽂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었어. 전혀 몰랐네. 많이 달라졌지?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 세보미는 망설임 없이 창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가 내 글방 책상이야. 이틀에 한 번은 꼭 이곳에 오기로 마음먹었지. 소책자를 두세 권 읽고 가끔 낱말 맞추기 놀이를 하고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으면 빌려서 돌아갑니다. 그림판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림판을 빌려가면 밤에 볼거리가 생기잖아. 밤새 그림통을 켜두지 않아도 돼. 미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밤새 그림통을 켜두는 제 모습을 세보미가 꿰뚫어 본 것 같아서요. 돈 한 푼 들지 않는데 두밑대가 쏜살같이 지나가. 그리고 말이지,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여기 오면 아주 살기 좋잖아. 땔감과 물값을 덜어내는데도 제격이야. 땔감과 물값.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달이 정해진 돈으로 버티는 살림에 여름철 찬바람 기계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루낮 글방에 머물면 그만큼 집안의 번갯불 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기는커녕 돈을 굳히는 자리였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 예서 있으면 내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홀로 틀어박혀 있으면 세상에서 뚝 떨어진 느낌이 들잖아. 하지만 여기 오면 나와 똑같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 애써 말을 걸지 않아도 돼. 그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는 외롭지 않거든. 미나는 창가에 앉아 소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먼 길 떠나기 책이었습니다. 뜨끈한 물살 이야기를 펴서 읽어내려가는 동안 어느새 반밑대가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미나는 글방에서 빌린 책 2권을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그림판도 하나 빌렸습니다. 모두 돈 한 푼 들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날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보미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오늘 우리 집에서 마실거리 좀 나누지 않을래? 세보미의 집을 찾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미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방 안은 아주 수수했습니다. 값비싼 살림살이도 멋들어진 꾸밈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만큼은 묘하게도 꽃이 핀 듯 환했습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 닦인 찻잔, 조그마한 상깔개, 그리고 뜰에서 갓 꺾어온 듯한 들꽃 한 송이가 작은 유리잔에 꽂혀 있었습니다. 참 곱다. 손님이 온다고 꾸며놓았구나. 응, 날마다 그래. 내 집을 마실터라고 불러. 아침마다 나를 위해 치르는 뜻깊은 일이야. 세보미는 부뚜막에 섰습니다. 큰 물주전자가 아닌 작은 물걸음틀을 꺼냅니다. 끓는 물을 천천히 붓습니다.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볶은 콩물의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게에서 산 값싼 콩물가루야. 하지만 정성을 들여 내리면 맛이 확 달라져. 세보미는 찻잔에 까만 물을 따라 미나 앞에 놓았습니다. 미나는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맛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뻔한 싸구려 가루일 텐데 정성을 다해 내리고 마음에 드는 찻잔에 담아 마시니 단지 그것만으로 이렇게 맛이 깊어지다니. 값비싼 집에 갈 까닭이 없어. 내 집이 으뜸 가는 마실터가 되는 셈이지. 나 아침마다 타먹는 가루를 선체로 벌컥벌컥 마셨어. 나도 그랬지.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좋아하는 찻잔에 천천히 담아 마신다. 그것 하나로 내 아침이 특별해진 거야. 미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이 잠겼습니다. 부엌 그릇 찬장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 꽃무늬 찻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시벗이 맺을 때 받은 것, 아까워서 내내 쓰지 못했던 것. 미나는 손을 뻗어 딱 하나만 끄집어냈습니다. 먼지를 닦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나는 가루병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값싼 콩가루를 세보미가 일러준 대로 정성껏 내렸습니다. 물을 부을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으로 번집니다. 꽃무늬 찻잔에 따라붙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맛있다. 내가 나를 위해 내린 까만 물. 오롯이 나만을 위한 때맞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참으로 기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세보미와 나들이를 마치고 널빤지 의자에서 세보미가 물었습니다. 미나야, 한 가지만 물어도 돼? 넌 이제껏 누구를 위해 밥을 지어왔어? 짝꿍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줄곧. 그렇구나. 그럼 오직 너만을 위해 밥을 지어본 적은 있어? 미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없을지도 몰라. 나도 그랬어. 40해 동안 남을 위해서만 지었지. 헤어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부뚜막에 설 힘이 쑥 빠지더라. 누구를 위해 밥을 짓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알아. 나도 나 혼자 먹을 밥을 지을 기운이 안 나. 하지만 말이야,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지어볼까 하고. 미나야, 오늘 밤엔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 미나는 집으로 돌아와 부뚜막에 섰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멎었습니다. 나 혼자 먹자고 밥을 짓는 건 너무 아까운 짓이야. 나 하나 챙기자고 이러는 건 지나친 꾸밈이 아닐까? 미나 마음속에 캥기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일, 나를 위해 품을 들이는 일. 여태껏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기에 나를 위한다는 됨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세보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받들 수 있어. 귀하게 받든다는 건 내 몸을 아낀다는 뜻. 그것은 넘치는 꾸밈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미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장 문을 열었습니다. 흑감자, 붉은 무, 둥근 파, 얇게 점인 돼지고기. 고기와 감자지짐, 아버지가 즐겨 찾던 반찬이었지.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나가 좋아하니까 만드는 것입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흑감자 껍질을 벗기고 붉은 물을 썹니다. 구수한 국물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맡는 냄새. 갑각근 딱지 붙은 찬거리에서는 나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나 혼자 먹을 고기지짐이 다 지어졌습니다. 집에서 쓰는 꽃무늬 찻잔에 따뜻한 찬물을 따릅니다. 밥상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 여태껏 남만 챙기고 살았구나. 오직 나만을 위해 밥을 지은 건 오늘이 처음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푹 받쳐 올랐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6시 눈이 떠집니다. 나란히 놓인 이부자리는 예전처럼 썰렁합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아침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몸을 일으켜 세울 까닭이 생겼습니다. 막대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닫이 창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아침바람이 창 가리개를 흔듭니다. 예전엔 몰랐던 바람결에도 저마다 냄새가 배어 있다는 것을. 부뚜막에 서서 꽃무늬 찻잔을 꺼냅니다. 더는 찬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손 닿기 쉬운 곳에 놓여 있습니다. 볶은 콩가루를 갈아 느긋하게 끓는 물을 붓습니다. 조르륵 소리가 미나의 아침을 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밥상에는 조그마한 상깔개가 깔려 있습니다. 뜰악에서 꺾어온 꽃 한 송이가 유리잔에 꽂혔습니다. 세보미를 따라한 것입니다. 까만 쓴물을 마시며 오늘 할 일을 헤아려 봅니다. 둘째 날, 글방 가는 날이네. 그 전에 의자에서 아침 공기부터 듬뿍 마셔야지. 집을 나섭니다. 놀이마당까지 걷는 길. 앞서 큰 가게만 오가던 그 길을 이젠 아침마다 거닐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늘 보던 개와 마실 나온 할아버지가 앞을 지나갑니다. 아침 밝았습니다. 오냐, 오늘도 볕이 참 좋구먼. 이름 석자 모릅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것 하나로 오늘도 이 세상과 이어져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방에서 두밑대, 창가 쪽 늘 앉던 자리. 지난주에 빌린 책을 돌려주고 새 책 2권을 뽑아들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판도 한 장 챙겼습니다. 오늘 밤 누릴 즐거움이 또 생겼습니다. 해걸은 부뚜막에 섭니다. 오늘은 구운 연어와 된장국, 나 홀로 좋아하는 반찬들. 구수한 국물 냄새가 방 안으로 퍼집니다. 그림통은 켜지 않습니다. 이 냄새만으로도 넉넉했으니까요. 밥상을 쭉 훑어봅니다. 꽃무늬 찻잔, 자그마한 꽃, 손때 묻은 옛날 종이 묶음. 글방에서 꾼 책들. 앞서 이 상 위에 있던 건 오직 그림통 막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안은 털것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간살이도, 벽에 바른 종이도, 됨됨이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손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 잘 지내지. 오늘도 글방에 다녀왔어. 참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 딸이 풋 하고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참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미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남달리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저 홀로 보내는 하루살이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세봄이와 다시 만난 그날, 세봄이가 일러준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미나와 세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통에 담아온 까만 물을 둘이 나누어 마시며 늘 가던 곳, 늘 가던 때. 하지만 오늘 하늘은 한결 드높아 보였습니다. 저기 세봄아, 나 줄곧 그렇게 믿었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누린다고. 응? 근데 아니더라. 돈이 없었기에 비로소 찾아낸 기쁨이 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고요히 흔들었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게 두려웠어. 혼자 지내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뜻깊은 때라고 믿어. 미나야, 우리 그 큰 가게에서 다시 만난 날 생각나? 그럼 가깝은 딱지 붙은 자리 앞이었지. 그날의 미나와 지금의 미나는 마치 딴 사람 같아. 다 네 덕분이야. 아니야, 널 바꾼 건 다름 아닌 미나 너 스스로야. 난 그저 아주 조금 먼저 길을 나섰을 뿐이고.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곁에는 세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때도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홀로 지내는 때를 기쁘게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 할 때도 넉넉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미나는 그것을 제 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보시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값비싼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으뜸 가는 일은 오직 나를 위해 내 하루를 내어주겠다고 내 마음에 허락을 해주는 일입니다. 쓸쓸함을 뜻하는 말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뼈가 시리게 외로운 느낌과 꽉 차게 오붓한 나 홀로의 시간. 다달이 손에 쥐는 돈이 적어도 그 시린 외로움을 넉넉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나가 일러준 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들이지 않고 나 홀로 오붓하게 보내는 길을 어떻게 꾸리고 계시나요? 혼자서 책을 읽습니다. 마실 나가는 게 제 살림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디딤발이 됩니다. 부디 아래 글터에 여러분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세요.